2022년부터 제작팀 일을 하고 있는 왕민지라고 합니다.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. 쿠팡플레이 뉴토피아를 했습니다. 제작부랑 제작 회계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? 30대에 또 새로운 진로 변경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. 사실 저는 제일 힘든 게 제작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더울 때는 정말 현장에서 시동 포도당을 정말 구비를 해놔야 될 정도로 지수 배우님한테는 제가 또 고마운 게 있죠. 저희 조카들 사인을 해주셨어요. 맞아요. 쿠팡플레이 주최하신 그 축구 경기 있었어요. 손흥민 선수가 오신 그 팀 K리그와 그 토트넘 선수들이 온 경기가 있었는데 안녕하세요. 책과 영화 이야기 나누는 책 읽는 시네필 선아입니다. 오늘은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.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선아의 22년지기 친구 2022년부터 제작팀 일을 하고 있는 왕민지라고 합니다.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? 저는 35살 91년생입니다. 지금 한 3년 정도 제작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몇 작품 정도 했어요? 저는 5작품째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작품을 했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? 저는 영화 2작품, OTT 2작품, 채널 드라마 지금 하고 있는데요. OTT는 넷플릭스,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, 쿠팡플레이 뉴토피아를 했습니다. 3년 동안 5작품이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, 여러분. 보통 한 작품에 몇 개월 정도 하죠? 짧으면 제작팀은 다른 기술 스태프보다는 조금 길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짧으면 한 6개월 정도 하고 길면 1년까지도 합니다. 그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일을 하셨네요.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, 그것도 30대의 비전공자거든요. 이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? 네, 저는 식품영양 전공을 했고 영양사로 처음에 일을 시작했는데 영양사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국을 떠나고자 워홀을 가게 되었고 워홀을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도 영양사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일을 하지? 라고 찾다가 이 채널의 주인장 선아님께서 이제 영화 일이 너랑 잘 맞을 것 같다,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연고도 없고 친구도 없다 보니 선아의 지인께서 이제 1일 알바처럼 제작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. 제작 지원으로 1일 알바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나서 팀원으로까지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알바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제작 지원을 나가서 지금까지 일자리를 구한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요. 그러면 제작부랑 제작 회계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? 제작팀은 쉽게 말하면은 프로듀서, PD님 산하에 있는 팀인데요. 제작팀은 전체적으로 촬영 환경과 촬영이 잘 운용될 수 있게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팀입니다. 그 안에서 물론 영화나 드라마의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또 짜고 현장 스태프들의 컨디션까지 관리하는 전체적인 운용을 하는 팀입니다. 거기서 제작 회계로도 일을 하시잖아요. 제작팀으로도 일을 하는데 그러면 회계는 조금 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? 회계는 사실 처음부터 PD님과 함께 예산 관리 및 집행을 하는데요. 처음에 이제 이 대본이나 그런 걸 보고 어디에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쓸지를 정확하게 좀 예산을 미리 짜보고 초과되지 않도록 이 작품이 촬영이 다 끝났을 때 초과되지 않도록 이제 운용을 하는 것을 같이 PD님과 하고 또 예산을 중간중간에 투자사에 청구를 하고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회계가 주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제작팀과 제작 회계 둘 다 해본 경험으로서 제작팀이 좀 더 현장에 좀 더 치중되어 있을까요? 네, 제작팀은 보통 이제 영화에서 따지면은 로케이션 헌팅을 이제 섭외라고 하죠. 그 현장 대본에 나오는 그런 로케이션을 직접 제작팀들이 헌팅을 해서 섭외를 해오는 일을 해요. 그래서 그렇다 보니 모든 현장의 일을 다 제작팀이 알아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고 모든 것에 참견을 해야 하는 사실 팀입니다. 그러면 체력적으로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? 체력적으로는 무조건 제작팀이 저는 제일 1등으로 출근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모든 스텝이 퇴근을 한 후에 마무리를 다 하고 다 오케이가 됐을 때 집에 가는 팀이 제작팀이라 사실 저는 제일
힘든 게 제작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모든 스텝이 힘들겠지만 또 제작팀으로서 지금 제작팀이 가장 힘들다 이제 네. 주장하고 계신 건데요. 네. 사실 저도 이제 짧지만 제작팀 경험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민지님을 추천한 이유 자체가 일단 첫 번째가 체력이었어요. 체력이 하면은 사실 제 친구 중에서 이 민지를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체력이 좋아서 그게 또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제작부를 지원한 이유도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친화력이에요. 현장에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스태프들도 만나고 그 로케이션을 하다 보면 낯선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친화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평소 MBTI가 어떻게 되시죠? 저는 MBTI는 ESTJ입니다. 근데 주변 친구들은 EEE라고 말을 하거든요. 네. 그 정도로 이제 친화력이 좋고 남녀노소 정말 나이 불문해서 친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영화랑 이제 드라마 둘 다 해보셨잖아요. 영화랑 드라마 시스템 차이가 좀 있을까요? 굉장히 사실 많은데 이제 지칭하는 직함부터가 조금 다르고 이제 제작팀의 역할이 가장 많이 다른 게 가장 많이 틀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자면 너무 애매해서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드라마, 영화뿐만 아니라 OTT까지 섭렵을 하고 있어서 이 다양한 시스템을 이제 섭렵하고 계세요.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이 부분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어떻게 이제 제작팀 일을 하고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. 그리고 사실 비전공자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평소에 사실 영화도 많이 보던 친구는 아니었어요. 그런데도 제가 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? 1일 촬영 계획표라고 하는데요.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찍고 이런 분량에 대한 표가 있어요.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영어 약자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영화를 뭐 해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책도 많이 읽었고 영화에 대한 그리고 공부도 따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모르면은 바로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질문도 많이 했었고 계속 그 영어 약자를 외우기 위해서 많이 혼자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모르는 건 빨리 물어보고 그걸 최대한 빨리 습득하려고 한 게 되게 빠른 적응의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사실 그렇다 해도 30대에 또 새로운 진로 변경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. 거기에다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그냥 밀어 넣었어요. 그래서 그냥 알아서 살아남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도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주고 있는데 그 처음 도전했을 때 두려움 같은 건 없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. 아마 제가 계속 한국에 있었다면은 계속 영양사를 했을 것 같아요. 지금 영양사를 했었으면 한 13년 차? 뭐 12년 차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? 근데 워홀을 제가 갔었다고 했잖아요. 워홀을 가보니 그 나라 사람들은 나이에 대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나이가 많아서 도전을 못하고 뭐 우리는 지금 카페만 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쵸. 사실 지원을 못하잖아요. 못해요. 근데 거기는 그냥 아주머니들도 얼마든지 그냥 알바로라도 할 수 있고 그런 나이 제한이 전혀 없어서 좀 용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나도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의지만 있다면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일을 하게 됐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뉴질랜드의 경험이 굉장히 인생에서 큰 이제 깨달음을 줬네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용기 있게 30대에도 이제 새로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성공 사례를 제가 직접 모셔온 거거든요. 그렇다면 3년 정도 일을 하고 계신데 직종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? 앞으로도 좀 지속 가능할 것 같은지. 저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프로젝트마다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보니까 회사를 다닐 때는 사실 아는 사람 계속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끝나면은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끝나면 다른 사람 만나고 이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그 사람들이랑 뭐 친해지는 것도 재밌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저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거거든요. 계속 새로운 상황을 적응해 나간다는 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민지님한테는 아주 잘 맞았던 거네요. 맞아요.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화된 삶이 만족스러운지 그리고 이 일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. 일단 프리랜서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약간 자유롭고 이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그 소속감
소속감이 없어서 오히려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현장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다. 뭐 몇 개월만 버티면 된다.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쵸. 열심히 하지만 네. 끝을 보고 달려가는 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물론 힘들기는 진짜 힘들어요. 추울 때는 정말 추운 곳에서 일을 하고 더울 때는 정말 더운 곳에서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다 예민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끝이 있다라는 장점이 저는 가장 큰 것 같고 단점은 아무래도 프리랜서 개념이다 보니 소속감이 없어서 실제로 좀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같은 작품 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저 빼고는 다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남자 친구들도 있고 여자 친구들도 있는데 방송사에 취직했다가 또 그만둔 친구도 있고 또 아예 공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나이가 많아서기보다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더 그런 안정감이 안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단점으로 많이 꼽는 것 같고 좀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제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다시 재취업하는 느낌인 거잖아요. 맞아요. 이제 취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소속감을 갖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힘들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민지님한테는 오히려 좀 프리랜서 개념이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서 더 맞습니다. 괜찮은 거잖아요. 네. 물론 이런 자신감은 계속해서 일자리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잘해오고 있다는 증거기도 한데요.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체력 이슈가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. 정말 이제 강철 체력이고 저는 좀 유리 체력인데 그래서 제가 또 추천한 것도 있었는데 어떠셨어요? 민지님은 체력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었나요? 네, 정말 우리나라 여름이 정말 덥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더운 것도 힘들지만 추운 것도 많이 힘들었는데 더울 때는 정말 현장에서 식용 포도당을 정말 구비를 해놔야 될 정도로 스태프들이 너무 찾으세요. 정말 물이랑 얼음, 얼음 주머니 다 뭐 배우들도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지만 얼음 주머니와 얼음을 다 물면서 한 10시간을 태양패트에서 촬영을 해야 하니 정말 그런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겨울에는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발이 정말 시렵잖아요. 그쵸. 네, 그래서 진짜 양말 3개 막 이렇게 신으면 아프거든요, 발이.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말 추위와 가만히 서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런 게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정말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맞아요. 생각이 들긴 들어요. 이게 사실 드라마 영화를 사랑한다고 해서 꼭 스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런 체력적인 이슈부터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앞으로의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좀 최종 목표가 있으신지. 사실 최종 목표가 뭐다. 뭐 PD가 되겠다. PD가 되어서 뭐 제작사를 차리겠다. 사실 이런 목표와 욕심은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저는 제가 주어진 일에 좀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재밌게 이 일이 너무 저는 재밌기 때문에 좀 재밌고 더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한 작품 한 작품마다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. 내가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르고 다 배운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니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살아남는 게 이 세계에서 저는 그것이 목표입니다. 일단 지금은 좀 더 적응하고 다양한 작품의 경험을 더 쌓고 싶다 이런 거죠. 네. 그러면 또 좀 재미난 시간을 가져볼 건데 현장에서 일어난 재미난 썰이나 뭐 연예인분들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나요? 저는 최근에 이제 뉴토피아를 막 끝냈기 때문에 뉴토피아 얘기를 하자면 지수 배우님이 굉장히 홍보하실 때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연습실 얘기가 있어요. 촬영 전부터 한 몇 개월 동안 연습실을 저희가 빌렸고 실제 그 연습실에서 배우님들하고 항상 만나시면서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. 뭐 안무실을 저희가 빌렸기 때문에 좀 안무실에 테이블이나 리딩 할 수 있게 좀 세팅을 해드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장애물들이 없기 때문에 액션 연기나 이런 무빙 같은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. 근데 실제로 정말 그 안무 연습실을 빌린 금액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. 지수 배우님한테는 제가 또 고마운 게 있죠. 저희 조카들 사인을 해주셨어요. 맞아요. 저희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조카들이 초등학생인데 사인 받을 수
수 있냐 했더니 또 사인을 받아오셨잖아요. 맞아요. 너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사인 부탁은 사실 좀 껄끄럽고 좀 어렵고 안 좋아하시는 배우님들도 많으신데 지수 배우님은 정말 그런 거 없이 선뜻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제가 큰 선물을 네.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쿠팡 플레이 뉴토피아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쿠팡 플레이에서 제작 중인 스태프들을 또 쿠팡 플레이에 주최하신 그 축구 경기 있었어요. 손흥민 선수가 오신 그 팀 K리그와 그 토트넘 선수들이 온 경기가 있었는데 서울 상암에서 했는데 그 상암에 스카이박스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스카이펍, 스카이박스 이렇게 했는데 스카이박스는 사실 그 시원한 곳에서 축구를 볼 수 있는 약간 프라이빗한 곳이어가지고 아무나 갈 수는 없는데 초대장을 주셔서 저희가 직접 저희 키스태프분들과 함께 가서 직관을 했었습니다. 구할 수도 없다는 그곳에서 가서 직관을 하신 거네요? 맞습니다. 사실 저는 스카이박스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약간 VVIP석이라서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걸로 알아요. 근데 저도 거기 가면 뷔페가 이렇게 있고 뷔페를 먹으면서 그 직관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호화롭게 네, 정말 축구를 볼 수 있네요. 쿠팡 플레이 작품하기 잘했다.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정말 이런 소소한 이벤트들이 좀 또 스태프들한테 굉장히 큰 이제 힘이 되는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이렇게 채널에 참여하게 돼서 일단 너무 기쁘고 또 제 비전공자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또 비전공자라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30살 넘어서 도전했기 때문에 사실 전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물론 이론도 너무 중요하고 이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꼭 도전해 보시고 용기 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민지님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